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습니다. 피터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큰 카테고리로 봤었을 때는 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준동사. 뭐 동사긴 동사인 것 같은데 뭐 준한다, 뭐 동사에 준한다, 뭐 이런 말인가 봐요. 제가 그거를 오늘부터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동영상 강의로 이제 3강을 하게 돼요. 준동사에는, 영어에는 크게 준동사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투부정사라는 게 있고, 그 두 번째가 동명사가 있고,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분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준동사를 왜 배우냐면, 준동사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말과 글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기 토익 시험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8-5 문제를 봤었을 때 단어의 개수가 한 17개에서 많게는 한 25개 정도의 단어의 개수로 이루어진 문장 내에서 알맞은 단어, 알맞은 문법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1형식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명사, 동사 하나로 문장이 되는 거 1형식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명사, 동사, 명사, 뭐 3형식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2형식도 명사, 동사, 명사나 형용사, 뭐 비동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따졌을 때는 5개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5개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데, 지금 우리 문법 문제 풀 때, 정기토익 문제를 풀 때는 17개에서 25개, 많게는 30개까지 있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7개에서 한 25개 정도의 이 단어로 구성된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말이 레벨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 레벨을 올리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언제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문 뒤에 올 수도 있고, 문미에 올 수도 있고, 모든 명사 뒤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단어가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조금 더 레벨을 올려서 오늘 준동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준동사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투부정사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딱 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또는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실 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갖고 오늘 투부정사 공부한다. 자,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뭐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감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뭐냐면, 투부정사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면 부정사다 보니까 좀 아니부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 그럼 대충 투부정사는 뭐 부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외국 애들은 이제 투부정사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We gonna talk about, we gonna learn about to infinitive verb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얘네들은 좀 뭔가를 알아요. to 다음에 infinitive한 verb가 오는구나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는 거, 문법을 받아들이는 거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부정사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부정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뭐 명사, 문장의 주어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안 된다, 비동사의 보호 자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쭈루루 암기시키고, 투부정사를 취하는 형용사들이 있다, 암기해야 된다, 쭈루루 암기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왜 투부정사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거랑, 그냥 투부정사 그냥 무슨 용법이 있다, 단어 외워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영상으로서는 디테일하게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 배경, 그 언어적인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배경을 알고 토익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여러분 점수 향상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언어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에 대한 네이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에 대한 배경부터 먼저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3강을 준동사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외국의 아이들이 이제 투부정사를 공부할 때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모국어가 되겠죠. 선생님께서 오늘은 we're gonna talk about, we're gonna learn about to infinitive verb를 배운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infinity라는 단어, infinite에다가 이제 ive를 넣어서 이제 형용사를 만든 건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무한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boundless 같은 거, 두 번째 countless 같은 거 있죠. 무한해, 헤아릴 수 없는. 아이고, 이런 단어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다음에 무한해, 헤아릴 수 없는 동사들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아는 거죠. 딱 to infinitive verb를 배운다 그러면은 오늘 배울 것은 to 다음에 무한해, 헤아릴 수 없는 뭐 정해지지 않은 이런 동사들이 나열되는 것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to 부정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규칙이 있다. 영어는 여러분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어진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 여러분 공부하다가 영어로 보죠. 공부하다가 study라는 단어예요. 네. 우리 토익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죠? study라는 단어고 또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영어는 뭘까요? 일하다가 work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공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study하고 work 정도는 좀 레벨이 좀 낮은 어휘인데 제공하다 그러면 확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제공하다는 offer 또는 prov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런 정도의 단어가 있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여러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로 to infinitive verb란 얘기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한국말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study라는 단어를 공부하다인데 공부하는 것이라고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to study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이렇게 뭐 일하는 것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to work 이렇게 쓰면 되고요. 뭐 제공하는 것 그러면 여기다가 to provide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지금 여러분 동사를 뭐뭐 하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동사 같아요, 명사 같아요? 공부하다는 동사예요. 그죠? study 공부하다 동사인데 여기를 공부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동사 같습니까? 명사 같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확 느낌이. 이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되거든요. to study. 명사가 됐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study를 to study로 바꾼 것을 동사를 문법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동사를 명사화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법책 같은 걸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런 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 이것을 투부정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전히 동사가 남아있어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준동사라고 얘기하고요. 개념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동사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즐겨하는 게임 중에 마구마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마구마구 게임, 마구마구라는 명사가 생겨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마구마구 하다가 생겨났어요.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새로운 단어가 계속 추가가 돼요. 그래서 무한에 헤아릴 수 없는 동사들이 나온다라는 의미로서 to infinitive verb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동사를 명사화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잡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to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거. 동사에다가 s나 es가 붙은 3인칭 단수형을 쓸 수도 없고 ed가 붙은 과거형이나 ing가 붙은 여러분 우리 나중에 공부할 때 분사형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분사형 같은 경우를 쓸 수 없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플러스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것. to 다음에 동사 원형 있으면 이건 to 부정사인 거예요. 부정사가 아니다,
아니다의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수, 정해지지 않는 동사들이 계속 무한의 동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to 부정사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로 영어를 맨 처음에 들여놓은 사람, 학자들별로 좀 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좀 읽어보니까 학자들별로 좀 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뭐 중국 사람이 먼저 들여왔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이 먼저 들여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국 사람이 맨 처음에 영어를 옮겼대요. 그래서 막 한자로 만들고 막 중국말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이제 일본인이 먼저 번역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번역이 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한자로 제가 좀 한자가 약해서 한자를 쓰진 않겠지만 괜히 저의 실력을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투부정사라는 네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투부정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동사를 명사화시킨 것. 그렇다면 왜 동사를 명사화시켰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우리 명사, 동사, 명사, 전사, 명사 이게 문장의 가장 이상적인 문형 구조라고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단어의 배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명사 우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배웠죠. 그러면서 뭐 학생들은 뭐뭐합니다. 책들은 뭐뭐합니다. 책 한 권은 뭐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은 어떻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어요. 얘들이 말을 하면서 책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쓰고 싶었던 거죠. 책을 읽는 것은 어떻습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어떻습니다. 이런 말을 써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명사로 되니까 명사긴 명사인데 문장의 주어긴 주어인데 뭐뭐 하는 것은 이라는 동사의 성질을 가져서 동사의 성질을 부리면서 문장의 주어가 될 수는 없을까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잠깐만 옆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지금 투부정사 to study 돼 있어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study가 타동사로 쓰인다면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익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work라는 것은 뭐 문제를 풀다 따위가 있어요. 그래서 work out, work out은 여러분 운동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라는 의미가 됐을 때 타동사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은 그래서 a problem. 네, 가산명사라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 것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토익을 공부하는 것, 한 문제를 푸는 것. 여기서 이제 to provide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것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동사의 성질을 살려서 문장의 레벨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전사 플러스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 계속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살려서 1형식이면 전명구를 쓸 수 있다. 부사나 수식어고 2형식이면 보어를 또 쓸 수 있고 3형식이라면 목적어 4형식 동사라면 목적어 2개를 쓸 수 있고 5형식 동사라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살린 거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고 말과 글의 레벨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 투부정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enter start 기본기 익히기 여러분 투부정사 나왔어요.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뭐 s나 es 붙으면 안 된다. ed 붙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화시킨 것이다 보니까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합니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뭐뭐 하는 것입니다. 비동사의 보호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임하는 곳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기본 개념이 돼요. 아주 쉽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예문이 딱 있어요, 여러분.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의 주어 역할을 했어요. To cook.
smoking. 여러분 quick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뭐 quick 하면 안 돼요. quick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좀 재수 없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확한 발음이니까. 저도 그냥 to quick smoking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데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언어의 목적이 communication인데, 그치? 그래서 to quick smoking 그랬어요. 담배를 끊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서 은는 이가가 붙어서 담배를 끊는 것은 이런 의미가 돼요. 밑에 볼래요? The committee agreed.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요. 타동사로 쓰였나 봐요. 타동사의 목적으로 invest 썼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투자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말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자, 손으로 가려줄게요. 이렇게 손으로 가렸어요. 가렸더니 위원회는 결정했다, 동의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이 필요했냐면 내가 이제 글을 쓰다가 투자하다라는 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말을 쓰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어디에 투자하다, invest in the company, 회사에 투자하다라는 말을 필요했는데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넣은 거야.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게 명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부정사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동사의 성질을 살린 거예요. 살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nvest가 자동사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하다 그래서 in the company라는 전명구를 뿌려넣은 거죠. 이렇게 영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The committee agreed. 그쵸? 위원회가 결정했다, 동의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부정사, 동사의 성질을 살려서 또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투부정사, 주격 보호 보세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Your job is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명사가 나올 때는 언제? 주어하고 동격 관계. 형용사가 나올 때는 주어의 상태 서술, 형용사의 무슨 용법? 서술적인 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얘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너의 잡은 deal with, 다루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다루는 것이에요? Customer complaints, 고객의 불만사항을 다루다라는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면서 고객의 불만사항을 다루는 것은 너의 잡이고 너의 잡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다루는 것, 동격 관계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동사를 쓸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 투부정사를 쓰게 된 거예요. 간단하죠? 네, 요것 좀 보세요. 목적격 보호예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끝내도 돼요. 근데 내가 당신이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do your homework가 필요했어요. Do your homework. 근데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숙제를 하기를 원하다. 숙제하다라는 말이 필요했어. 그래서 투부정사 써서 숙제하는 것을 원하다라는 의미로서 투부정사가 넣어서 타동사의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투부정사를 넣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투부정사의 매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얘기하며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 역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비동사의 보호 역할,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투부정사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꾸자꾸 생각해 보세요. 투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무한의 동사들이 나오는 거, to infinitive verb라고 얘기한다. 이 개념을 잡고 역할을 딱 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즐기시면 돼요. 투부정사는 형용사 역할도 한대요. 다음에 명사 뒤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형용사가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고. 물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데 지금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라는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수식하면 되지 왜 뒤에서 수식합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잘 보세요.
앞에서 선생님 또 일반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서 수식하면 되지 왜 헷갈리게 뒤에서 수식해요? 투부정사가요.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뒤에서 수식을 하냐고요? 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 다음에 이 동사가 여러분 타동사라면 그 뒤에 목적어를 놔야 되는데 공간적으로 제약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제약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수식한다고 보세요. 투부정사 이거 타동사예요. 타동사 중에서 여러분 사형식 동사라고 합시다. 그럼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두 개, 사람 사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명사를 이렇게 수식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단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영어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수식할 때는 그 바로 앞, 그 바로 뒤에서 수식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문법이에요. 영어의 문법.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식하면 성질을 살리기가 힘드니까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함으로써 이 동사의 성질은 사형식이라면 이렇게 살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온 거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뒤에서 명사를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것 이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해석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능력, 권한, 계획 등의 단어가 명사 수식을 잘 받는다라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수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을 만들다 보니까 정형화돼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the ability to speak English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authority, 권력이란 뜻이에요. right, 권리란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는 권리, 뭐뭐 할 수 있는 권력, 뭐뭐 하려는 방법, 뭐뭐 하기 위한 시도, 뭐뭐 하려는 노력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놓여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토익 어휘 몇 개 딱 잡아놓고 이 중에서 이제 자주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opportunity, 뭐뭐 할 수 있는 기회, 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have the opportunity. 끝났어요. 나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어를, 토익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동사의 성질을 살려볼까? learn 타동사니까 토익을 English 또는 TOEIC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두시면 토익 시험에서 뭐 the ability 같은 거 나왔다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 자주 연결돼. 그래서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긴 하지만 물론 팁스로 가자면 그렇지만 왜 이 말이 쓰여져 있는가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the ability 문장 주어 나왔어요. 문장 주어. 이게 주어 나왔어요. 그럼 주어 나오면 이제 동사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가 어딨나? 여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는 다 필요 없는 수식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마침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effectively,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투부정사 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따지면 여러분 interact는 자동사니까 자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온 거고 부사가 여러분 동사 옆에서 동사를 수식한다고 그랬고 어디든 전면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투부정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니까 이거를 형용사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용사니까. 그래서 능력은 is of great importance,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거고 매니저에 있어서, 매니저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니저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말의 레벨이 달라졌어요. 레벨이 달라지고 글의 레벨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the ability is of importance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 투부정사를 넣음으로써 말이 길어지고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찾아서 진짜 주어는 지금 ability,
단수잖아요. 그래서 단수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초보인 애들은 동사 앞이 문장의 주어잖아요. 그래서 others 보고 s 붙었으니까 복수 are라고 잡아놓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찾는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서 문장을 주어와 동사 사이를 멀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토익 선생님들은 이렇게 외우라 그러잖아요. ability to do, ability to do, right to do, way to do, attempt to do, effort to do. 예, 이렇게 외우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나오면 마침 여기 딱 밑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딱 밑줄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나 ability to라고 암기했지. 그럼 to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좋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걸 썼는가? 그래야 말이 되고 글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볼게요. 투부정사는 부사 역할을 한다. 선생님, 아까 치면은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며요. 그래놓고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 보세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쓴대요. 이게 어떻게 나온 배경이냐면요. 잠깐 이쪽으로 볼게요. 선생님, 좀 전에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해놓고 왜 이번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놓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문법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야 해요. 근데 너무 문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너무 싫어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인어를 투드만 공부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헷갈리고 힘들어 하실까봐 심플하게 얘기해 줄게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영어 표현은요. 이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영어 표현은 in order to예요. 따라해 보세요. in order to. 이거 in order to 이러면 안 돼요. in order to. 발음 정확히 해야 되니까 in order to. in order to.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의 이 단어예요. 이 단어라고. 근데 뭐가 걸리냐면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과 걸린단 말이에요.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얘네들이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해서 이거 투부정사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인데 이 to는 뭐뭐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같으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to가. 뭐가 있냐면 to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게 또 있어요. 이 to는 여러분 전치사의 to예요. 근데 이거와 이거의 구별은 쉬워요. 왜냐면 품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 쳐. 이건 헷갈림의 대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요게 헷갈리는 대상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쓰자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왜요? 왜 그런 말을 하시죠? 왜 그냥 쓰자라고 왜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되는 건 둘 다 똑같지만 그냥 놔두자라고 얘네들이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완전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의미가 다르고 위치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in order to를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사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는 투부정사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와 너무도 상반되게 이거는 문장의 주어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비동사의 보어 자리, 명사 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뭐뭐 하는 무엇 이런 식으로 형용사 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뭐뭐 하기 위하여는 부사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in order to가 들어가는 위치가 문두나 문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두나 문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In order to study TOEIC 끊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또는 주어 동사 타동사예요. 목적어 나왔어요. In order to do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n order to teach TOEIC, I'm standing on this stage right now 이렇게 했어요. 또는 I'm standing on this stage, in other words, this floor right now in order to teach TOEIC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히 자리가 분명하다 보니까 요거 뭐뭐 하는 것과 요거 뭐뭐 하기 위하여가 자리가 확실히 해석이 다르고 또 위치가 확실히 구별되다 보니까 그대로 쓰자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와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 구별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법적인 큰 카테고리로 보시면 투부정사라고는 얘기해요.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니까 투부정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태어나게 된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좀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하니까 투부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부사의 역할을 해서 투부정사가 부사의 기능을 할 때는 보통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do do를 썼다는 것은 여러분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같은 뜻으로 so as to do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in order to do를 더 많이 쓰겠어요? 이게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in order to do를 많이 쓰겠어요? 아니면 그냥 to do를 많이 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to do를 딱 써서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는데 굳이 in order to do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여러분 그냥 투부정사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많이 쓰죠. 그러나 그 말을 좀 강조하고 싶다, 좀 힘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in order to do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I'm standing here. I'm standing on this desk right now here in order to teach TOEIC, especially grammar. to infinitive ver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투부정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in order to를 쓸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는 간단해요. 시험 문제는 문두 또는 문미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밑줄을 딱 그어요. 이런 식으로 딱 밑줄을 그어요.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투부정사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in order to do의 문형은 부사적인 기능을 한다 그랬으니까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버리면 돼요? 다 버려요. 여기까지 버려요. 다 버려요. 그래서 in order to부터 여러분 gain까지 다 버려볼까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encourage,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encourage 타동사인데 타동사 중에서도 목적격 보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석을 직원들이 뭐뭐 할 수 있게 장려하다, 직원들이 뭐뭐 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장려하기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tend 역시 투부정사 또 나왔어요.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the company baseball team's first game 이랬어요. 그 회사 내 사내라 그러죠. 회사의 야구팀의 첫 번째 경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참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 같은 거를 이용해서 계속 문장을 이렇게 넓혀 놓는 거예요. 다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주어, 동사, 주절이 나와야 되고 discounted tickets가 나왔어요. 할인된 티켓들이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장 끝났죠. 비동사의 보 형용사로서 어디에서? in the personnel office에서, 인사부에서 이용 가능하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럼 정확히 따져보면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문장은 이거였어요. discounted tickets. 정확히 또 따지면 tickets are available. 이 문장이었다고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나왔죠. 그 다음에 전명구 문미 나왔죠. 그 앞에 투부정사 구, 부사적인 용법, 뭐뭐 하기 위하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말을 해봐야 돼요. In order to learn English, I'm sitting on this chair right now. 이런 식으로 써보고 in order to love her,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in order to read the book, 책을 읽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in order to에 대해서 여러분 감각이 좀 살아날 거예요. 중요한 건 정리하면 그래요. in order to do, so as to do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거 좀 잡아두세요. 네, 이거 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는 이제 포인트로 가죠.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to consume well balanced meal regularly 문장의 주어가 됐죠. 그래서
잘 균형 잡힌 식사를 정기적으로 소비하다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is the key, 키입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leading a healthy life, 뭐 건강한 삶을 이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돼 있어요. 선생님 여기도 to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to가 있고요. 차이는 상당히 극히 완전 문법적으로 완전 틀리죠. 왜냐면 지금 투부정사고 이거는 전치사니까. 전치사다면 명사가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지금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동명사가 나온 배경은 나중에 또다시 제가 얘기를 할게요. 투부정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정기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식사를 하는 것은 이라는 문장이 주어가 됐고, 동사는 오로지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됐을 땐 동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것도 잡아두시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까요? 선생님 목이 좀 아파요. 자, 미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잭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녀가 더 좋아합니다. 근데 뭘 더 좋아하냐라면은 to work, 일하는 것을, 작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on the report, 그러니까 레포트 작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혼자서, 지 혼자서 말이에요. by oneself 기억나시죠? by 다음에 여러분 oneself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herself를 쓴 이유는 제기대명사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기대명사는 언제 쓴다 그랬죠? 주어랑 동일인물일 때 쓴다 그랬으니까 주어가 여자임이 분명해요. 여자 맞아요. 주어 여자 맞아요. 그래서 herself가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on one'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once는 지금 여자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 배워놨으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투부정사의 명사정형법,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격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나왔네요. 오늘의 회의 중에 목표 중에 하나는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은 오늘 회의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개념이 돼요. 동격 관계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타동사다 보니까 타동사의 목적어 쓴 거예요. Who will head up the fact-finding committee 이렇게 됐어요. 사실위원회, 사실진상위원회 이렇게 되는데 사실진상위원회를 누가 이끌 것인가, head up 할 것인가, 누가 이끌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내용.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목적격보 하나 또 보실래요? The finance consultant가 사람 명사, ER이나 OR로 끝나지 않은 사람 명사 consultant가 advise, 충고합니다. 누구한테? 그의 고객들에게 충고를 하라는 거야. 한다는 얘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을 충고하다 그래서 to invest 쓴 거예요. 이거 오형식 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성질이 필요하면 투부정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문법적인 어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왜 굳이 투부정사를 취했나?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advise라는 동사가 미래지향성 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것을 충고하다, 뭐뭐 할 것을 충고하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원래 이런 얘기 여러분 싫어하실 텐데 원래는 둠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왔어요. 예전에 구약 성경책 같은 거 옛날 오래된 영어 서적 같은 거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게 두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됐고 지금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둠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미래의 일, 예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지만 굳이 이거를 선생님 굳이 그런 걸 왜 얘기해요? 왜냐면 알아두시면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이 전부 다 미래지향성 동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expect to do 이렇게 해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intend to do,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want to do, 뭐뭐 하기를 바라다. would like to do, 뭐뭐 하기를 바라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advise 다음에 목적어 to do, 목적어가 사람이 뭐뭐 하기로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투부정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문법적으로 좀 파고들었을 때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아요. 시험 문제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이거를 시험에 적용, 우리가 지금 목표가 시험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이런 데 밑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 밑줄이 나와서 invest냐, invested냐, investing이냐 각기 다른 형태로 나오면 advise라는 동사를 보고 advise는 목적격 보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5형식 동사 중에 하나니까 바로 3초 안에 찍는 거지만 중요한 건 왜 투부정사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아야 여러분이 advise 동사만 있겠어요? 목적격 투부정사를 취하는 5형식 동사가 advice만 있겠어?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목적격 보를 취할 수 있는 5형식 동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미래지향성 동사들이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잡아두시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되겠죠. 한번 해석해 볼까요? Finance Consultant가요, 그의 고객들에게 투자하라, 아까 투자하다 자동사로 쓰인다 그래서 invest in the company 있었어요. invest 이제 어디에다가? in several stocks 돼 있어요. 몇몇 주식에 투자하라고 충고했다, 권고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냐면 그가 specifically, 특별히 picked out, 선별한, 그가 특별히 선별한 몇몇 주식에 투자하라고 컨설턴트가 그의 고객에게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많이 외우냐면 advise 목적어 to do, advise 목적어 to do 이렇게 많이 외워요. 이렇게 많이 외워서 맞춰내고 빨리 맞춰내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 등용법 계속돼요. 투부정사는 진주어와 진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주어로 사용되는 문형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 여기 칠판 잠깐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 하나 써볼게요. to learn 이렇게 썼어요. to learn. 뭘 쓸까요? 뭘 배운다고 그럴까요? 토익 갑시다. to learn 토익. 하나 말고 두 개 쓰고 싶어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 하나 썼어요. and. 하나 썼어요. 토익 스피킹. 대문자로 썼어요. 여러분 고유명사라. 그래서 토익하고 토익 스피킹. 원래 여기에 to learn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복이 되니까 등위 접속사가 들어감으로써 반복이 되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to learn, TOEIC and TOEIC speaking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토익과 토익 그리고 토익과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는 것 이렇게 썼어요. 이거 문장의 주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is 이렇게 쓸래요. 문장의 주어가 됐어요. 그럼 뒤에다 좀 쓸게요. challenging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토익과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는 것은 challenging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좀 난제의 어려운 challenge 아시죠? challenge 여러분 도전이란 뜻이잖아요. 도전은 왜 해요? 그만큼 여러분 쉬운 거에 도전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도전할 만하니까 도전할 만하다라는 것은 뭐 쉽지 않은 것에 도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난제의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어려울 난자 써서 그 다음에 힘든 이런 게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but 등위 접속사 또 다른 거 썼어요. 역접의 관계를 만든다는 interesting 쓸게요. 이렇게 써봤어요. 네. 또는 다르게 한번 써볼까요? is 아이고 다른 거 쓸게요. important 이렇게 썼어요. is important. 그래서 to learn TOEIC and TOEIC speaking is challenging but interesting 이렇게 써봤고요. to learn TOEIC and TOEIC speaking is important. 네, important 이렇게 써봤어요. 중요합니다. 비동사의 보를 형용사 썼어요. 여러분 딱 느낌을 받았을 때 주어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길죠. 주어가 너무 길죠. 네, 제가 봤을 때도 주어가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농담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 외국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외국 사람들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겼어요. 외국 사람들. 그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농담이라고 했어요. 농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태어났었을 때, 1900년에 태어났었을 때, 그때 태어났을 때, 딱 나오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이건 뭔가 되레다.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지금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얘는 뭔가 되레다. 그러니까 머리 큰 사람은 뭔가, 등게 많다. 진짜 뭔가 되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세월이, 물론 여러분 약간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긴 됐어요. 알았어요. 좀 느려줄게요. 예. 이렇게 됐어요. 약간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뭐 머리 작은 사람을 좋아하고, 머리가 작아야 뭐 머리 작고 뭐 어깨 넓고 막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키는 한 185 정도, 머리는 한 요만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동원 아시잖아요. 강동원 배우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강동원이 진짜 머리가요. 진짜 이래요. 이만해. 딱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메라에 비추는 저의 모습이 어떨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딱 요만하다고 제 몸에 제 몸도 아니죠. 제 몸 키가 작으니까 길쭉한 몸에 요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강동원이.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왜 썼냐면 외국 사람들은요 머리가 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머리가 크다는 얘기는 문장의 주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어는요 뿌려놓고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한국말은요 쫙 얘기해요. 우리 계속 들어요. 쫙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지자랑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그냥 들어보고 있는데 결국 자기 자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거 약간 좀 문화적인 좀 느낌이 강한 언어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렇게 문장이 긴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 주어가 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문장이 긴 게 아니라 주어가 이렇게 긴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 주어를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뒤로 빼버린 거야. 뒤로 이렇게 빼버렸어요. 그러면 주어가 안 남죠. 그래서 주어가 안 나니까 가장 뭔가 좀 간단하면서 왜 이렇게 긴 걸 뺀 거예요. 뭔가 간단하게 줄이려고 뺀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최고 간단한 걸로 뭘로 할까? 네. it을 만들어낸 거예요. it을.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이것도 농담이에요. it이 만들어진 배경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가주어 it이라는 건데 가짜 주어잖아요. 주어 자리가 지금 뒤로 빠졌으니까 가짜 주어를 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주어 it을 만들었는데 이 it도 사실 배경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짧은 거 이거를 만들 수 있었겠죠. 아니면 어떤 거 이렇게 더 같은 걸로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이러다가 이제 언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It is 7 o'clock 이런 표현이 있죠. 또는 it takes approximately 2 hours also. It takes 2 hours. It takes 2 hours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It is 7 o'clock. 그럼 뭐라 그래요? 7시입니다. 해석 안 하죠. it 해석 안 하잖아요. 그것은 7시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it takes 2 hours. 2시간 정도 걸립니다. it 해석 안 하잖아요. 그것은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it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또는 it is challenging but interesting to learn TOEIC and TOEIC speaking 이렇게 가주어 it과 여기 진주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원래 진짜 주어였으니까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문장 하나 써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한 문장으로 쓸게요. It is important. 여러분 important 이거 발음도요. important 이렇게 발음 많이 해요. important 이렇게 발음 많이 하고 important 영국식 발음은 여러분 important 이렇게 발음하고요. 요거 미국 사람들 important 이렇게 발음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 이거 필리핀 사람들 따갈로그 쓰는 나라인데 제가 따갈로그를 좀 하는데 이거 importante 이래요. importante 뭐 이렇게 발음도 해요. 네, 농담으로 해봤어요. to learn 할게요. 토익. 토익을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래서 가주어, 이과,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학생들 앞에 딱 앉아갖고 이러는 거예요. 서서 이러는 거예요.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이랬어요.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to study English 이랬어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누구한테 얘기하다니? 선생님 지금 저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장에 당신이 있어요, 없어요?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제가 굳이 쓰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라는 주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또 여러분이라는 주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다 아니까. 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학생 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every day. 이렇게 했어요. 영어를 매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제가 사신 거야. 사시라고 그러니까 사팔이라는 거야. 내가 얘한테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 너 말고 얘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의미상으로 문장에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의미상의 주어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투부정사 앞에 진짜 주어 앞에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 목적격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라고 이렇게 쓸게요. 목적격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for you to study English. It is important for us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도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다시 갈까요? 그럼 이제 얘기 끝났어요, 다. 투부정사는 진주어와 진목적으로 사용된다. 진주어로 사용된 거 하나 볼게요. It is mandatory.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mandatory라는 게 여러분 mandatory service, 우리나라 군대를 mandatory service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mandatory는 의무의 필수적인 뭐뭐 해야만 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write the article. 전명구 들어갑니다. 합성전치사 나왔어요. in accordance with. 뭐 규칙이나 규율을 따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암기해야 돼요. The newspaper's guidelines. 신문의 지침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외워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신문의 지침에 따라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필수적입니다. 라는 뜻.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다는 거야? To write the article in accordance with the newspaper's guidelines is mandatory 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뒤로 뺐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빼고 가짜 주어 is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보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 그랬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다르면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되면 쓰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안 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for 플러스 대명사 그러니까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또는 for 플러스 명사로 주어를 표기해 줘야 된다. 여기 밑에 보세요. It is important 나왔어요.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뭘 고려해야 돼? 데디아를. 데디아가 뭐야? densely populated areas. 그러니까 인구가 막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은 could cause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한 significant traffic problems. 상당한 교통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쭉 여기서부터 to부터 쭉 to take into account the densely populated areas could cause significant traffic problems is important 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뒤로 뺀 거야. 근데 누가라는 말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city planners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여기 이제 밑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원래 정형화된 표현이 있잖아요. It is important to do. It is important to do. 그럼 보기에 to가 나와요. 그럼 학생들이 또 to 오답으로 또 잘못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to 쓰면은 동사 원형 city planners는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헷갈림을 주기 위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요거 여러분 이따가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거네요. 이거 나왔네요. It is important 나왔어요. 그럼 it is important to의 형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그래서 여러분 to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명사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매니저들은 to do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make 동사로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to 부정사를 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to make sure employees know and follow safety precautions to minimize 여기 또 나왔어요. 문 위에 나왔네요. 아무래도 여러분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아닐까요? 상해의 위험을 그들의 상해의 위험을 minimize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위하여 safety precaution 안전 규정을 알고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매니저들에게는 중요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시험 문제 그냥 풀 때는 it is important to do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동사로 바로 이어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투부정사밖에 없다. 딱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So far so good? 네, 좋아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 설명했던 거예요. 그죠?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by the Public Education Center. 뭐 간단하게 여러분 이 정보는 제공되어집니다. Public Education 공공교육기관 센터에 의해서 제공되어집니다. 문장 끝났어요. 근데 문 위에서 in order to do 역시 in order가 생략될 수 있다. To improve the computer skills of the students 학생들의 컴퓨터 기술들을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니죠? 부사적인 용법 요거 잡으시면 되고요. 간단해요. 투부정사는 이유 뭐뭐하기 때문에를 나타내기도 한대요. 이것도 역시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City Express Transport Company 대충 보니까 여러분 무슨 운송회사 같죠? Trans라는 단어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는데 crossover 이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port라는 단어는 항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항구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컴퍼니 운송회사예요. 이 운송회사가 is happy 행복합니다. 문장 끝났어요. 근데 왜 행복하냐고요? 난 동사가 필요하다고. 데디아를 발표해서 행복하다고. 그래서 데디아가 뭐냐면 fares 요금이 remain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변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For the remainder of this year. 올해의 나머지 동안 계속해서 요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부사적인 또 개념을 또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다. It is happy to do 그러잖아. I'm happy to do. I'm pleased to do. I'm tired to d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잡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로 또 잡아두셔야 될 게 remainder 이런 단어예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네,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remainder, 이건 reminder. 이 remainder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나머지. 근데 remind에서 왔잖아요. reminder는 상기시키다. I remind you to study English. 나는 당신에게 토익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상기시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reminder 그러면은 상기시켜 준 것 또는 메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reminder 차이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reminder 알아두시고 투부정사는 결과 뭐뭐에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5형식 동사들로 개념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8 years of living in the US 미국에서 8년의 삶 네, 8년의 삶이 나를 영어에 능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enable 목적어 to도라고도 많이 암기해요. 토익에서 여러분 너무 문법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enable 목적어 to도만 딱 외우지 마시고 enable 목적어 to도 외우신 다음에 자꾸 말을 해봐요. 그래서 8년의 삶이에요. 미국에서 8년 살았는데 영어 못하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8년의 삶이 나를 enable이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영어에 in English 영어에 능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투부정사는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으로 사용된다. 이거 물론 했던 거예요. 역시 employees will have an opportunity. 문장 끝났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회? show their knowledge.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어떤 지식? 우리의 제품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래서 to show their knowledge of our products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체크업 테스트 문제 가봐요. 네. 일단은요, 이 문제 보실 때 perform 동사예요. 그죠? 이거 타동사의 목적어 regular maintenance 나왔어요. 정기점검. 정기점검을 수행하다. 동사. 문장에 주어 동사는 있어요. 그리고 또 동사로 이어낼 수 있는 건 보기 중에서 여러분 D번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맞추는 거는 3초예요. 3초. 원래는. 근데 따지고 들면 we remove. 우리는 다시 옮겼다라는 거예요. This vending machine. 이 vending machine, 자판기를 다시 옮겼대요. From the premises. premises예요. premises today. 회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사로부터 vending machine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왜? In order to perform regular maintenance. 그러니까 정기적인 어떤 정기 점검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회사 내에 있는 vending machine을 옮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order to가 되는 거예요. so as to가 되면 여러분 정답이 될 수 있었고요. as if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와야 되고 despite는 전치사라 명사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접속사인지 이게 전치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야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The retailer reserves the right. 문장 끝났어요. 그러니까 소매업체가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reserve라는 동사 말이에요. reserve라는 동사는 확보하다, 보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reservation 들어봤죠? reservation. 예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reserve a table.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 식당에 어떤 테이블을 확보해 두다, 보유해 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예약하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reserve the table 또는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make a reservation, 뭐 이것도 예약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어쨌든 reserve가 원래 의미는 확보해두다, 보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돼. 문장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권리냐면 to alter, 여기 있네요. B번. to alter, 변경하다라는 거예요. 뭘? all prices, 모든 가격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얘는 모든 가격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도 토익에서 자주 쓰이는 빈출 표현이니까 이렇게 암기해두자고요. reserve the righ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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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have 또는 I reserve the right to hit you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s a teacher, of cours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얘기해 보시면 돼요. Reserve the right to do. Reserve the right to do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요게 나와 있는 as if 정기 토익으로 따질게. as if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은 접속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접속사라는 거. despite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할 때 despite 전치사라는 거. 같은 뜻으로 in spite of라는 게 있어요. in spite of는 여러분 합성전치사잖아요. 그죠? in spite of의 of는 눈에 보이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학생들이 명사자리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despite는 여러분 암기하지 않으면 이게 전치사인지 동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despite이 전치사 문제로는 많이 정답이 돼요. in spite of보다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밑에 여러분 alter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alter 변경시키다라는 거예요. 타동사로서 무엇을 변경시키다라는 뜻인데 이거 은근히 많이 토익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도 여러분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타동사들이란 얘기야. 전부 다. 그래서 뭐뭇을 기대하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뭇을 시도하다,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이런 거야. 그 자연스럽게 동사를 뒤따르게 되는 자연스럽게 동사를 좀 뒤따르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expect가 뭐뭇을 기대하다야. 그러면은 I expected it. 나는 그것을 기대하다 하면 돼. 근데 나는 네가 공부하는 것을 기대하다 그러면 I expect you to study English 하면 돼. 근데 내가 뭘 필요하냐면 공부하는 것을 기대하다 하고 싶어. 그러면은 expect study도 쓸 수 없으니까 to study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자꾸 투부정사, 자주 투부정사를 취할 수밖에 없는 미래지향성 동사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이란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동사를 알아두시면 여기에 이제 동사가 다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동사가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동사로 이어내고 동사의 성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타동사들 그래서 투부정사를 딱 골라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밑에 예문 보면 이렇게 밑줄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refuse 다음에 또 동사 나왔으면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을 수 없고 refus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라 to promise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타동사 동사의 성질을 살려서 뒤에 목적어가 나온 거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실 때 미래지향성 동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암기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럼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이 됐어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로 쓰였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계속 반복이 되네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문 하나 in an effort to provide better banking service. 보다 나은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Apex Bank라는 회사가 은행이 고객들의 코멘트, 의견들을 초대한다라는 것은 받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자주 받는 명사들 an ability to do, a skill to do, a way to do, a plan to do 이런 식으로 잡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토익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 have the plan 쓰고 to study TOEIC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투부정사가 사용된 구문이에요. 이거는 뭐 정확히 따지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역시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be able to do. 실제 시험 문제 여러분 be able 다음에 밑줄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네, 뭐 103번 문제였는데 애들 다 맞췄죠. 너무 쉽잖아요. can이랑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조동사. 이걸 조동사로 볼 수도 있고 투부정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개념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be unable to do, be likely to do, be sure to do 뭐뭐 하는 것을 확신하다, be ready to do 뭐뭐 하는 것을 준비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형용사 투부정사 형태로 여러분 잡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요거 진짜 좋아요. be eager to도 좋고 여러분 막 별표가 막 들어가는데요. 시험 많이 나오는 거? 요것도 괜찮고. 네, 이거는 be하고 투부정사 사이 likely가 더 많이 나와요. likely가 이 형용사거든요. ly로 끝나는 형용사. 그래서 딱 눈에 봤을 때는 부사잖아. 그래서 딱 눈에 봤을 때는 부사인데 보기에 딱 likely 들어가면 이제 부사는 제낀단 말이지. 왜냐면 비동사 다음에 부사가 보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be eager to do. 여러분 왠지 eager 그러면 이글이글거리는 듯한 느낌 안 드세요? be eager to do. be eager to do.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을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잡아주면 좋아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정도가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딱 적당하다라고 해서 나눈 거니까 잡아두시면 되고 밑에 be eligible to do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은 뭐뭐 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 뭐뭐 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야 members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 members? of the Cod Blaze Club이라는 클럽이 있나 봐요. 그 클럽의 멤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요런데 형용사 어휘 문제 투부정사 형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여러분 당연히 맞추겠죠. 네, many foreign companies hope to do 나왔어요. hop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 알아두시고 계신다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인데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타동사 자리. 왜냐면 뒤에 their business라는 목적어를 또 취했으니까. 보기 중에 여러분 동사 원형 expand
C번 딱 찍게 되는 거죠. 동사 원형. 이거는 명사. 이거는 분사형이라고 그래요. ing는 뭐뭐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라고 얘기해요. 형사. expensive. 전형적인 형용사의 말꼬리죠. 이거 형용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동사 원형 C번을 찍는 거예요. 근데 만약 A, B, C, D가 전부 다 동사라면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동사라면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죠? 동사 어휘 문제가 되면 여러분 알맞은 동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맥에서 알맞은 동사를 집어넣으려면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바랍니다. 그들의 비즈니스를 일본에 있는 그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길 바랍니다. 확장하길 바랍니다. 어울리는 동사 expand 동사를 여러분 찍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hope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단어는 hope도 있고 wish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wish는 바라기는 하지만 희망,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지극히 적을 때, 그리고 hope는 바라기도 하면서 현실 가능성이 높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 말기의 환자 병원에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너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너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때 바라기는 하죠. 바라기는 하지만 여러분 현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I wish you'd be nice, you would be better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때는 I hope를 잘 안 쓰죠. 여러분 이제 수입차, 아주 엄청난 수입차 매장을 딱 걸어가요. 딱 걸어가고 있다가 한 2억짜리 차가 있어요. 딱 2억짜리 차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저 차 하나 사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고 싶다는 표현이 있어서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저 사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 싶을 그냥 희망일 뿐이지 내 돈이 별로 없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정법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가정법 공부할 때 이제 알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I wish to buy a new car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I hope to buy a new car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wish를 썼느냐 hope를 썼느냐 해서 그 현실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망하고 소망하고 달 보고 빌고 그럴 때 make a wish라고 한다고요. make a wish. 오케이?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hope를 쓴 거예요. 얘네들이 그만큼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grammar practice 보면 여러분 이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when 잡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performing, ing 이렇게 썼어. 이걸 분사라 그래. 형용사 쓴 거야.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썼다고. 부사 버리고, 접속사 절, 부사 절기 때문에 싹 버려.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할게요. 어차피 문장의 주어는 companies, 동사야. tend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tend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동사의 성질이 필요해. 그래서 postpone이라는 단어가 필요했던 거야. 연기할 경향이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연기할 수 있습니다. tend to do, 연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their software를. 그냥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딩 하는 것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거야. 언제? 경제가 굉장히 서툴게, 안 좋게, poorly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회사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걸 연기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in the event, 중요해요. 뭐뭐 하는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고 접속사예요. 그래서 you decide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decide to change. 그래서 change 타동사니까 동사의 성질을 살려 뒤에 또 banquet 메뉴가 되는 거예요. banquet 메뉴를 교체할, 변경시키기로,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결정할 경우에 라는 의미가 돼요. 그때는 너 이제 상담해야 돼. with the reception committee 위원회와 상담해야 돼. 최소한 10일 전에, 이벤트 10일 전에 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tend,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 tend to do.
decide,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 decide to do 이렇게 암기해서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독해도 해야 되고 또 리스닝이 되려면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postpone 다음에 왜 투부정사를 안 쓰고 upgrading을 썼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알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동명사 팔 때 공부하고 여러분 다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postpone 다음에 to upgrade가 아닌 upgrading을 쓴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One of Mr. Plummer's best quality is his ability. 문장 끝났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lummer's 가장 최고의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문장 끝났어요. 근데 어떤 능력? To work on several complex problems at the same time. 동시에 아주 몇 개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투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는 명사 중에 하나였죠. ability. 그래서 ability to do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도 그래요. have the right to do. reserve 이거 대신에 reserve 동사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reserve the right to do. 그래서 criticize는 비평하다. his project, 그의 프로젝트를 비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보세요. 지금 1번 보시면 실제 토익 문제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postpone, postponed,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여러분 이 문제 딱 나왔을 때 딱 부사를 딱 지고 company tend to do 딱 잡고 딱 이거 나왔을 때는 to change, changing, change it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decide,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딱 잡고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이게 3초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ability to do 딱 봤을 때 have the right to do, reserve the right to do 이렇게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아내기 전에 이런 단계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3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시작해서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토익을 막 900점이 넘는데 영어 실력은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듣는 거예요. 오케이? 팁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be able to do, attend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be eager to do, establish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 된다. 샘플 하나 보여줄게요. I regret,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유감입니다 라는 뜻이야. 타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이 나왔어요. 이거 명사들 접속사라 그래. 명사들 접속사 다음에는 문장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주어, have, 타동사의 목적어 another, engagement 나왔어.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뭐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문장의 이상적인 구조. 그래서 at that time 그때 약속이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유감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주어가 지금 등위 접속사 써서 반복되는 거 생략된다 그랬지. I will not be able to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고요. 원래는. 그래야 문장을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리스닝이 되고 리딩이 속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전기토익 고사장에서는 딱 보고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지 딱 찍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nvestors, 투자가들이 be eager to 막 열망한다는 거죠. establish 막 만들려고 설립하려고 뭘? company offices를 어디에다가? 뭄바이에다가. 문장 끝났어요. 근데 뭄바이가 어떤 데냐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커마를 집어넣어요. 커마를 집어넣어서 the country's largest city. 뭐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도시인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뭄바이라는 곳에다가 company offices를 establish 하기를 열망합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be eager to do, be able to do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투부정사가 끝났어요. 투부정사 정리해드려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화시킨 것.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투부정사가 명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화시킨 것을 투부정사라고 한다.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쓴다. 투부정사는 영어로 to infinitive verb라고 한다. 무한의 동사들이 나오는 것이다. 무조건 동사 원형만 나와야 된다.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비동사의 보호 역할,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의 투부정사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될 때는 동사가 무조건 단수 취급이 된다.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됐을 때 그 투부정사가 너무 주어가 길면 얘네들이 습성상 긴 주어를 좋아하지 않아 뒤로 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요 긴 주어를 봤는데요. 그러면은 뒤로 빼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주어를 넣었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투부정사가 문장이 길었을 때 뒤로 빼고 가주어 it을 넣고 it투용법, 가주어 it, 진주어 to-do 구문이 나오는 것이고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둔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the right to do, the ability to do, the chance to do처럼 투부정사 앞이 아니라 명사 앞이 아니라 명사 뒤에서 명사를 후치수식한다. 그 이유는 동사의 성질을 부려 문장을 더 레벨을 올리고 글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n order to do가 있다. in order to do는 그 배경을 얘기했었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in order to do의 위치는 문두나 문미에서 쓸 수 있다. 요거 잡아두시고 부사의 위치니까 거기다가 in order to do에서 in order가 생략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투부정사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문두나 문미에서 쓸 수 있는데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in order라는 단어를 붙인다. 같은 동의어로 so as to do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또한 부사적인 용법으로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happy to teach you. 나는 당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처럼 감정과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I'm happy to do 이런 형태가 쓰여질 수 있다. 그 밖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많이 암기하고 있으면 토익시험 볼 때 3초 문제가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했던 be able to do. 타동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refuse to do, decide to do 이런 거 좀 잡아두시고 want to do처럼 그 다음에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형태를 좀 묶어서 좀 잡아두면 토익시험 역시 조금 전처럼 be eager to do, be able to do, be ready to do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잡아두시면 쉽게 토익 문제 푸는데 편하고 말을 할 때도 보다 더 수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부정사는 준동사다.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단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밑줄이 그어지고 A번 동사의 과거형, B번 투부정사, C번 동사의 원형 이렇게 나온다. 뭐 D번 예를 들어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다. 오답 보기에는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유는 투부정사가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준동사라고 불리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준동사지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있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답 보기를 여기다 넣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왜 오답 보기에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까지 알면 투부정사를 이해한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투부정사 바로 이어서 끝내지 마시고 바로 동명사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문법책 보세요. 뭐 토익책 보세요. 영어에 관련된 모든 책을 보세요. 그럼 투부정사 다음에 동명사가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분사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준동사라고 한다고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서 문장에서 동사가 단독으로 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끝나시고 내일 모레 다음 과정에 동명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세 개를 한꺼번에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